백성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십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 이슈는 멘붕이 와서. 멘붕, MB. 아니요. 멘붕 모르세요? MB. 멘탈 붕괴. 그러니까요.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MB잖아요. 아, 멘붕. 예. 예. 그거 지금 아재 개그 하신 겁니다. 예, 아까 밖에서 아재 개그 하시길래 저도 안 했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멘붕이 올라갑니다. 누가 또 오늘 멘붕이 와서 그랬습니까? 예, 이게 이제 신생아 4명이 숨진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이 예. 그날 당일날 예. 멘붕 상태였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지금 이야기를 한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신생아 4명이 이렇게 안타깝게 숨지니까 전부 다들 당황하셨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하면 그렇겠네. 이제 예. 의료진이 이제 위기 대응 절차에 따라서 그렇겠죠. 뭐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역학조사 예. 절차도 이제 그쪽에서 병원 쪽에서 이제 문의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날은 경찰 관계자가 예. 현장에 이제 나가서 조사를 했던 그 경찰 담당자가 예.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이 아니 그 해당 의료기관이 잘 알 텐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는 거다. 네. 아니 왜 병원 측하고 통화도 안 해보셨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 경찰이 예. 예 계속 제가 지금 병원에 있다 왔고 주치의도 만났는데 예. 예 이거 뭐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의료진이 그래서 자신이 이제 대신 전화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 이 피해자 유가족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들이야말로 멘붕이 올 만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넋이 나간 셈이 되겠죠. 근데 그게 말이 예.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이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은 뭐 그런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 쪽에서 그 경찰 쪽에도 또 한 얘기가 그 예. 내용이지만 예.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관할보건소 담당자들 연락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 예를 들어 뭐 집단 감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메르스 같은 게 뭐 발병을 했다 의심 사례가 예. 나왔다거나 예. 이러면 곧바로 신고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거기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의료진이 그 당시에 처리를 못하고 경찰이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하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역학조사는 진행이 됐습니까? 예, 결국 양천보건소, 예. 양천보건소 쪽에서 예. 경찰제 그러니까. 쪽에 얘기를 이제 전달받고 예. 그 다음 날 예. 그러니까 오전 8시 반부터 직권으로 직권으로. 예,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네요. 직권으로 역학조사에 착수를 한 그런 아주 특이한 사례가 벌어진 겁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이 없어서 넋이 나간 상태라서 역학조사 신고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먼저 해법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까지 가지 않도록 병원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했을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후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 증세가 온 것이 네. 오후 5시 반부터 아이들한테 이상 증세가 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심폐소생술을 뭐 하고 아이들이 사망한 시간이 뭐 밤 10시 뭐 11시 뭐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게 사실 조사하고 이 질병관리본부나 이 또 보건소에 연락한 게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 1시 뭐 경우로 알려지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의료진이 충분히 뭔가 조치를 사실은 취하려고 의도했다면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고 이제 전자를 한다면 뭔가 지금 이제 좀 의도적으로 뭔가 사건을 좀 이렇게 축소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역학조사 결과 지금 그 사망한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푸른디가 공통적으로 검출이 됐고 네. 또 병원도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역학 전문 조사팀을 이제 꾸려서 조사를 해본 결과는 네. 그 균에 감염된 경로가 예. 수액 또는 주사제일 가능성이 높다. 야, 이 저번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뭐 나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수액이 하나 있었죠. 날파리가 들어갔던 예. 거. 근데 이대 목동이 그때는 이제 수액 제조업체에서 이제 약간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아니 근데 웬만한 간호사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주사 전에. 비전문가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정이 있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수액을 한다는 거는 좀 기계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요. 예. 그런데 뭘 주사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수액에? 수액을 이제 미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네. 사흘치를 한꺼번에 수액을 제조를 했다 그래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제조를 하나요 수액을? 그러니까요. 보통은 예. 이제 그냥 그 병체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이렇게 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뭐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걸 섞어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양제 뭐 이런 걸 섞었는지. 예.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이제 신생아 5명에게 그걸 투여를 했는데 그날은 이상 증세가 없었고 네. 이틀째 되는 날 예. 투여한 신생아 4명에게서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거거든요. 결국 이제 16일 투약 과정에서 이 균이 침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 신생아에다가 특히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이기 때문에 면역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런 균이 침투하면 정말 아이가 대응책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 균이요. 예. 이게 뭐 굉장히 흔하게 이렇게 존재한답니다. 물, 흙 이런 자연 환경에도 존재하고 예. 정상인의 위장에도 늘 이제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면역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특히 네. 이제 이번 같은 신생아 같은 경우 더욱더 그런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진이 소독이나 이런 조치들을 사전에 잘 하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 주사 바늘이라든가 꽂아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것을 좀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 관리 소홀. 네. 예.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대가 저번 정유라 사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교육기관인가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대가 이참에 한번 전반적인 감사를 다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이 통합 추진하는 당대표, 즉 자신에 대한 전 당원의 투표를 제안을 하면서 재신임 찬반 투표를 제안을 했죠.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 측의 통합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양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대표 맡고 계시는데요. 이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통합에 앞장서온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통합의 의미를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역 돌면서 이 통합에 관한 당원들 의견을 많이 물어보신 건 맞습니까? 네네. 그 권역별로 한 바퀴 다 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결론이 이 당대표직을 건 전당원 투표인데, 네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네. 그래서 어차피 반대하는 측에서도 그 재신임을 받아라, 뭐 사퇴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당 대표로서의 본인에 대해서 재신임 묻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박지원 전 대표가 통합 추진 전당원 투표는 안철수 대표와 사당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반대 또는 반발하는 쪽 의원분들 이야기는 오늘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당장 끌고 와라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이건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예. 어쨌든 그 의총 자체가 네. 저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네. 갑작스럽게 반대파 의원들이 반대측 의원들이 의총 소집 요구를 4분의 1로 하면서 예. 소집이 됐던 거고요. 예. 사실 당 대표는 의총 구성원은 아니기 때문에 참석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생산적 토론이 어차피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가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네. 거기다가 아까 사당화 말씀하셨는데, 네. 당이라는 것이 이제 당원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는데 그게 사당화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당의 주인이 일부 의원이라는 뜻인지, 네. 저도 좀 의아합니다. 저는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의아했던 게 어떤 분들은 유신의 어떤 폭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방금 설명 주신 내용은 전국 단위 지역을 다니시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면 나름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게 아마 통합파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당 대표로서 어떤 재신임을 묻겠다는 절차이지, 네. 이게 통합의 완결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다만 이제 재신임을 받게 되면 정치적 힘을 받겠죠. 네. 근데 하도 이제 흔들어 대니까 어떤 이런 과정이라도 거쳐서 이렇게 돌파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네. 본인들이 스스로 재신임을 받아라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이런 건데 어떤 취지인지 저는 왜 그렇게 반발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신임을 물었으니까 당원들이 재신임을 찬성하면은 통합에 대한 동의안이 많은 거고 반대하면은 통합하지 말고 당신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시오라고 따르면 될 거 아닙니까?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당원들이 이제 통합 추진하는 당대표에 대해 재신임을 해도 그 이후에 통합의 어떤 절차는 또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네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정통성을 부여를 받겠죠. 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하고 우리 이현주 의원이 국민포럼을 그동안에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대표로. 네. 통합에 사실 선봉에 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분위기라든가 어떤 통합으로 가는 어떤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이 결론이 날 거라고는 예상을 우리가 다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극단적인 이념 대립만 있고 또 이 지역주의를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극복하고 더더군다나 경제 상황이라든가 외교 상황이나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정상적인 세력들을 많이 규합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어떤 국익에 이렇게 우선되는 그런 정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양당이라도 좀 뭉치자 이런 취지였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양당의 의원들이라는 게 양패권, 그러니까 한국당과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다수니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어떤 권력에 줄 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알레르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의기투합하면서 이제는 좀 국회의원들이 권력에 줄 서지 않고 우리 소신껏 정치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지역주기 그다음에 이념 대립을 타파해야 된다. 지금 경제 외교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번외로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대통령 선거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문재인 정부가 7개월 지났습니다. 국민의당 특히 이현주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보시는 문재인 정부의 7개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출범한 정부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그 박근혜 정부와 다름없이, 네. 이 어떤 국무회의나 이런 것보다는, 네. 역시 수석비서관 회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예. 사실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지금 국민들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뭐가 바뀌었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교 같은 경우에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우왕좌왕 하다가 사실 미국 중국 사이에 껴서 우리 굉장히 많은 네네. 피해를 봤는데요. 네. 여전히 똑같은 길을 밟고 있고요. 네. 정말 걱정스럽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예. 사실 국민의당 지금까지 너무 이중대적인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해왔고, 예. 물론 뭐 이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네. 너무나 좀 구태의연한 과거식의 어떤 야당 정치를 해옴으로써 네. 국민들로 하여금 야권에 대한 신뢰를 못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견제되지 않는 지금 권력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네. 우리 야당 건강한 세력들이 네. 정신을 좀 차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의미 있고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홍문표 의원한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셨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이렇게 서로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당이 뭐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라도 지금 빨리 제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이제 오늘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 통합하겠다, 이제 사실은 그 방아쇠를 당긴 셈이 되거든요. 근데 네. 반대쪽에 있는 바른정당을 보니까 한 발 물러서고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이거는 안철수 대표 혼자만 뜨겁게 지금 사랑하겠다, 짝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이미 바른정당에서는 이전에 그 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찬회, 네. 그리고 수차례 의총을 통해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이미 수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결론 내린 것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반대가 거의 없다라는 거였고요. 네. 자기들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달라, 이런 네.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를 조금 기다리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네. 의총을 합니다. 그래서 의총하고 또 어떤 또 수렴된 또 결론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빨리 이런 재신임 절차를 끝내고 네. 그리고 다수의 어떤 의견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로 뭉쳐서 지금 어떤 제대로 된 건강한 야권 세력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국면을 좀 이렇게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건강한 야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의석수의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생각이다. 그래서 의석수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 안에서는 의석수가 중요하고요. 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어떤 숫자는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뭐 30명이냐 40명이냐 이런 차이보다는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리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예가 바른정당이 숫자 의원들이 나갔지만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그대로고 오히려 일부 뭐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서울에서는 한국당을 이긴 것도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의석수는 국회의원들끼리의 얘기지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 문제 같습니다. 이 합의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잘 수렴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는 것은 그쪽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분들이 뭐
통합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안철수에 반대를 하던요. 그럼 당대표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만 가지고 정치 결사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통의 지향점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민주당에서 문을 연다면 개별적으로 탈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보더라도 남아있는 정당 그러니까 신당이 어떤 그 의사결정에서 국회에서 표결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사람을 빼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재신임 찬반 투표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혹시? 저희가 뭐 이렇게 여론이나 당원들의 의사를 들으면서 수렴을 하면서 다녔을 때는 압도적이었고요. 또 뭐 이 개별적으로 안 대표 측에서 아마 조사한 그런 걸로도 그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원들은 당의 운명과 어떤 한국 정치만 생각하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과 당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방금 이현주 의원께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조원 CNI가 조사한 결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ARS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3부로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성인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유선 전화 47.5%, 휴대전화 52.5%, RDD 방식, 성연령 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고요. 표본수는 1000명, 총통화 시도는 33,666명, 응답률 3.6%,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십시오. 3부로 오겠습니다.